대한민국 성인 5명 중 1명은 우울증을 겪습니다. 수원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A씨 또한 우울증을 겪고 있고 우울증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일과는 좀 어떻게 되세요? 하루 일과는 그렇게 막 엄청 큰 차이가 있지는 않은데 일단은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잠을 유독 못 자는 날이나 밤을 새는 날에는 다음 날에 이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니까 거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하고 거의 누워만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나마 이제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낫거나 무슨 일정이 있는 날에는 이제 뭐 병원에 가거나 무슨 이렇게 센터 가야 되는 일정이 있는 날에는 이제 거기 갔다 오고, 남는 시간에는 주로 이제 막 억지로라도 계속 집에 있으면 또 계속 또 힘드니까 이제 억지로라도 밖에 나가서 좀 걷다 오고, 때 되면은 이제 밥 먹고 약 먹고. 근데 이게 되게 그런 특별히 하는 일이나 뭐 취미나 이런 게 지금은 없다 보니까 거의 이렇게 시간을 버틴다? 그냥 좀 막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거 그냥 보면서 이렇게 그냥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연이 좀 되게 길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게 뭔가, 그러니까 진짜 되게 복잡해. 아버지도 원래 알코올 중독자고 원래 그렇게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던 사람이었고, 할아버지도 자살을 했고, 뭔가 집안 내력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되게 아동학대 심하게 당했고,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 안 가서 그냥 집을 나가버리고, 그래서 저는 아예 엄마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할머니랑 아버지랑 살게 됐는데 저거를 원망하게 된 거죠. 저 때문에 자기들이 할머니나 아버지가 네네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는 거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되게 거의 저를 그냥 막 미워하고 엄청 학대하고 그랬구나. 그런 식으로 계속 자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집이 진짜 제일 무섭고 싫은 곳이 되고 막 그런 장소가 됐었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그때 이미 굉장히 심한 좀 그런 여러 가지 좀 안 좋았다. 우울증이나 네. 공황장애나 또 여러 가지 뭐 초기 조현병 증상이나 그런 것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줄도 모르고 그냥 그 상태에 방치된 상태로 계속 아무 치료나 도움도 못 받고 그냥 그렇게 버티고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니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가도 딱히 잘 적응도 못하고 학교 가면 애들 맨날 괴롭힘 당하고, 그렇게 성인이 돼서도 이제 직장을 가도 뭐랄까 이런 적응도 못하고 계속, 그러니까 제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잘리는 경우도 많고. A씨는 성장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했지만 어느 곳에도 마음을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1살 때 이제 그 아버지의 누나 이제 고모님이, 그러니까 그 고모님의 지인분한테서 연락이 와가지고 연락을 해봤는데 연락이 안 된다, 혹시 모르니까. 고모님이 네네네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가봤더니 이제 그 고독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이제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3번째 혼자서 장례를 치렀어요. 좀 나이에 비해서 주변에 돌아가신 분이 되게 많거든요. 31살 때 그때 그 일 이후로 이제 계속 악몽을 꾸고 잠을 못 자고 막 우울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이래서 그 다니던 직장에서 또 다른 데로 다시 이직을 하게 돼서 새로 이제 다니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얼마 안 가서 이제 그만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이제 그만두게 돼서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아 이게 지금 내가 뭔가 사회생활을 더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정신과를 다니기 시작했구나. 시작했죠. 예, 그래서 A씨는 성인이 되어서야 자신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전에도 20대 때도 이제 자살 시도도 몇 번 해보고 막 이랬는데 다 실패하고, 그래서 뭔가 죽는 것도 쉽지가 않구나라고, 진짜 난 죽는 것도 못하는구나 싶어서. 오히려 더 무기력감 이런 걸 느끼셨겠네요. 네네네네. 왜 다들 잘 죽는데 왜 난 죽지도 못하지? 그렇다고 살지도 못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뭔가 그때 당시 이제 병원 다니게 되면서 일을 쉬게 되니까 당장 또 막 그렇게 어떻게 뭔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뭔가 그런 센터들, 이제 뭐 자살 예방 센터라든지 무슨 지역사회에서 네네네 그렇게 하는 센터들 막 여러 군데 다 이제 좀 돌고 했어요. 막 그래서 막 상담을 할 수 있으면 상담도 해보고 막 이러다가 지금 이제 자살 예방 센터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서 이제 여기 꾸준히 다니고.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좀 인연을 맺고 네네네. 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준비 다 하셨어요? 네. 오늘은 우울증을 겪고 있는 A씨의 일상을 함께 따라다녀 보았습니다. 지금은 병원 가시는 거고 네. 몇 시까지 가요? 아 11시 반 예약이요. 얼마 만에 가는 거예요, 병원은? 지금 2주 만에 가고 있어요. 보통 2주에 한 번씩 가세요? 네, 2주에 한 번씩 가고 있어요. 이렇게 일정이 있지 않으면 잘 밖으로는 안 나오세요? 아니 그래도 억지로라도 산책하려고 그냥 목적 없이 일단 밖에 나와서 조금씩은 걸으려고는 하고 있어요. A씨는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무기력할 때에도 누군가의 약속은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건너편이요. 아, 건너편. 저기서 건너요? 네, 여기 있어요. 병원 진료는 한 갔다가 몇 분 정도 이렇게 진료 보세요? 그때 다른데 보통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이야기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시고 많이 잘 들어주시고 좀 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오늘도 병원 진료 시간 늦지 않고 오셨네요. 네, 몇 층이죠? 8층. 8층. 원장님은 좀 뭘 하세요? 아, 네, 일상적인 최근에 뭐 어떤 일은 없었는지 그런 것들 물어보셔서 그냥 뭐 특별한 일은 없었다. 또 좀 몸이 안 좋아서 뭐 다른 병원 좀 다녔다. 그런 얘기 하셨던데. 네, 그냥 뭐 다른 사람들 또 만나려는 그래도 욕구가 있다. 막 이런 얘기 좀 막 그래서 다행이다. 뭐 그런 얘기 했어요. 약은 2주치 받으신 거예요? 네. 이제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이제 밥 먹고 네. 센터 가요. 그 예약이 돼 있어요. 몇 시에? 2시. 이렇게 사람 많은 데는 괜찮으세요? 나오는 건? 아, 사실 사람 많으면 좀 힘들긴 해요. 어떤 게 좀 많이 벅차세요?
이게 이렇게 사람 많고 정신없는 데 오면은 조금 그 공황장애 증상이 와서 좀 이렇게 숨이 과호흡이 온다거나 좀 이렇게 식은땀이 나거나 좀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평소에는 점심을 잘 먹지 않지만 오늘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식당에 들렀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점심은 잘 안 먹고 이제 저녁을 주로 뭐 드세요? 집에서는? 집에서 먹을 때는 이제 최대한 좀 간단히 해 먹을 수 있는 거 그냥 간단하게 뭐 계란볶음밥이나 뭐 이렇게 뭐 간장에 비벼 먹거나 그냥 뭐 라면 끓여 먹거나 그런 게 제일 많아요. 맛있는 거 물냉면 세트 맛있게 드세요. 아, 예, 맛있게 드세요. 네. 근데 진짜 저는 친구 그렇게 막 큰 욕심 없고 그냥 진짜 그냥 사람 그냥 가끔 연락하고 이렇게 뭐 가끔 만나서 뭐 밥 먹든 뭐 얘기를 하든 뭐 좀 기쁜 일이나 힘든 일 있으면 같이 좀 얘기 나누고 그냥 그런 소소한 것들을 하고 싶어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아, 네, 잘 먹었습니다. 네, 식사도 했으니까 그 다음은 자살예방센터? 네, 이제 센터 가려고요. 자살예방센터를 그래도 꾸준히 다니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힘들다 보니까 이제 계속 여러 좀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을 이용하게 되고 그래서 또 꾸준하게 가서 이야기 하면은 그래도 좀 해소되는 부분도 있고 좀 도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렇게 참여하면서 도움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상담을 하면서나 프로그램 참여를 하면서나 네. 나에게 좀 도움이 됐던 부분은 어떤 게 있으세요? 저 가장 큰 거는 역시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 이제 완전히 고립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이제 아 그래도 내가 막 혼자는 아니구나 그래도 나를 도와주고 그래도 그렇게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제 참여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여러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들도 다들 이렇게 열심히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막 이런 걸 보면서 좀 같이 좀 위로도 받고 서로 응원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평화로운데 그런데도 저는 그냥 제 마음속은 계속 그런 불안과 우울과 오히려 이런 평화가 되게 괴리감이 느껴져요. 마음이 많이 불안하세요? 네, 항상 좀 그런 게 있어요. 항상 뭔가 가만히 있으면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고 있다는 죄책감 같은 거를 항상 느껴요. 이제 거의 센터 다 오셨네요, 그죠? 네, 거의 이제 다 왔습니다. 상담 끝나시고는 어디 가시는 데 있으세요, 따로? 아, 네, 일단 좀 책을 보러 서점에 가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책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 네, 트라우마에 관련된 책이요. 제가 항상 제가 이런 우울증이나 트라우마 때문에 계속 좀 힘들어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데 관심이 많아서 이제 그런 책들을 계속 찾아보고 또 새로운 책이 나오면은 또 항상 서점에 가서 그렇게 찾아보곤 해요. 네, 오늘도 또 지난 한 주간 또는 이제 한 달 동안 있었던 일 담당 상담 선생님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마무리는 되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후에 서점 가고. 네. 알겠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필요한 A씨. 아, 네, 저 2시 상담 예약하고 왔는데요. 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수원시 자살예방센터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2층에서 오늘 상담 진행할 거라서요. 아, 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세요. 네, 오늘 하루 이렇게 뜻깊게 저의 일상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저한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고, 또 지금 힘든 시간 버티시는 분들 많을 텐데 또 이거 보시면서 좀 많이 힘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